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분야의 면접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할 윤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선배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베스트 사례를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숫자를 보실게요. 3, 20, 50. 네, 뭐냐고요?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기간이 총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20군데를 봤고요. 그 20군데에서 특히 한 50여 번의 시험을 봤었습니다. 네, 제가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보통 길게는 5차, 짧게는 3차 이렇게 전형으로 아나운서 시험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이 좀 길고요.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면접 전형이 짧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한 20군데의 방송사에 아나운서로서 한 50여 번의 면접을 봤던 거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불교TV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첫 방송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3, 4학년 때 아나운서 직무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졸업한 이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준비 기간이 미흡했고 좀 남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촉박했죠. 하지만 한 6개월 동안 전략적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죠. 사실 언론고시라든가 고시를 보는 분들께 시간은 그렇게 크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을 준비했든 3개월을 준비했든 얼만큼 나의 단점을 잘 알고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느냐, 이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6개월 준비한 후에 불교TV에서 아나운서로서 첫 방송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시험을 또 봤죠. 그래서 두 번째 붙은 곳이 이제 2년 뒤에 한국경제TV MC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 MBN 또 매일경제TV 아나운서 시험을 보게 돼서 역시 두 번째 회사는 MBN 매일경제TV에서 아나운서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그 직무는 첫 번째 뉴스 진행이었습니다. 데일리 뉴스, 매일매일 진행하는 저녁 시간대 뉴스를 진행했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경제에 들어가는 각종 교양 프로그램 MC를 맡게 됐죠. 한 6, 7년 정도 방송 생활을 하면서 아나운서로서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KTV 아나운서로서 아침 뉴스로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가갔고요. 현재는 프리랜서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서두에 제 얘기를 했던 한 이유는요. 바로 너무 처음부터 조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목표를 높게 갖되 무조건 KBS, MBC, SBS 나는 이 회사만 갈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긴 하지만요. 우선은 작은 방송국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는 것도 방송사 입사하는데 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자는 훨씬 더 아나운서보다 트랜스퍼가 쉽습니다. 트랜스퍼가 뭐냐? 한 2, 3년 어떤 분야에서 이제 산업부 기자로서 활동한다면 다른 매체로 이동이 훨씬 아나운서보다는 쉬워져요.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새로운 곳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아까 첫 전형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본다면 기자 같은 경우에는 또 PD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산업부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른 매체에서도 연락이 와서 이렇게 선택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또 능력이 돼서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기자, PD, 아나운서를 준비하시는 특히 방송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목표는 높게 갖되 우선은 경험을 쌓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다 설명을 들으셨어도 실제 다른 지원자들은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이제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비한 학생들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베스트 사례로 만나봤는데요.
면접은 사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사례라기보다는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이런 자기소개를 하는구나 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반대로 면접관 입장에 대해서 나라면 저런 이 친구를 뽑겠다? 나라면 아니겠다. 그러면 뽑겠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라면 왜 아닌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사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먹은 것은 뭐든지 다 해내는 이다혜입니다. 인생은 이름 따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에서부터 집념과 끈기가 느껴지는데요. 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아나운서의 길을 선택했고 더 큰 도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결과 국장까지 모두 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또 다른 도전을 위해 금융회사에 들어갔고 사내방송을 자진해 맡으며 주어진 업무와 사내방송까지 모두 다 해낼 수 있었는데요. 그 후 아나운서 준비에 몰입하기 위해 회사를 나왔고 MC와 리포터 등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집념으로 끈기 있게 도전한 결과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내는 이다혜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홍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인사뿐만 아니라 간밤엔 안녕하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밝고 건강하게 인사하는 박은홍 캐스터가 되겠습니다. Challenges are what make life interesting, and overcoming them is what makes life meaningful.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전하는 이수환입니다. 대학에서 영문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변화에 도전하는 정신으로 방송의 꿈을 안고 달려왔습니다. 영어 연극을 통해서 청중과 무대 위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 대외적으로는 미스 인터컨티넨탈에 출전한 바 있는데요. 넉 달 동안 인터뷰 준비를 하고 하루 6시간씩 운동한 결과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미스 서울 3위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도전을 통해 변화에 능수능란한 카멜레온 같은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정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정입니다. 이 별명은 제 주변 친구들이 제게 붙여준 것입니다.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사람들에 대한 관찰력, 눈썰미 때문에 이 별명을 갖게 됐는데요. 조별 과제를 할 때 친구들이 이 자료를 도대체 어디서 찾았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저는 도서관에서 5시간 이상 밤을 새거나 또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또 한 친구가 눈썹을 염색하고 왔을 때 바로 알아챌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저의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JTBC의 최고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떤 기자가 되고 싶죠? 기자의 주된 역할은 지적과 감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자의 사회적인 역할이지 기자에게 주어진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되도록 존중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스타일 여자입니다. 조숙해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여자, 낮에는 나눔봉사활동을 하는 따사로운 여자, 밤에는 공학용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성을 겸비한 여자입니다. 꿈을 향해서라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런 반전 있는 저는 방송에서도 다양한 색깔을 가진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스트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주로 아나운서와 기자를 지원하는 직무에 좀 한정이 돼서 아쉽긴 하지만요. PD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서 느꼈던 것은요. 아마 먼저 나의 가장 강점을 좀 최대한 앞에서 임팩트 있게 강조하는 법. 내가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지, 내가 왜 기자가 되고 싶은지, 왜 PD가 되고 싶은지 어떤 지원 동기가 들어가는 경우, 강점과 지원 동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 점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은요. 네, 면접은 퀴즈 대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퀴즈 대회 어떻게 하죠? 내가 아는 정답을 누가 가장 빨리 손들고 대답하느냐인데요. 면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첫째,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이유는 대화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무조건 빨리 대답한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보다 깊이 있는 답변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기자로서, 아나운서로서, PD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방송에 입문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대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대회가 아닌 만큼 정답이 아니더라도 내 소신껏 진실되게 말씀하신다면 그 진정성을 면접관들은 알아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접관 또한 여러분처럼 방송을 처음 준비했던 초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면접관이 돼 보니까요.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후배들을 만나는 그런 설레임, 그리고 어떠한 지원자가 정말 이번에는 내 후배로 들어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떨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고민도 많이 합니다. 수많은 지원자가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우선은 면접을 준비하실 때요. 한번 역지사지로 면접관의 입장이 돼보셔서 한번 준비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